네, 어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정유라 씨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씨의 구속 여부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최석호 기자, 어제 정유라 씨 한국에 강제 송환된 다음에 검찰 조사 받았는데 최초에는 서울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것이라 이렇게 알려졌는데 엄마 최순실 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수감이 됐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피 생활 24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정유라가 엄마의 품,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 구치소에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라와 최순실은 같은 구치소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 두 사람 공범인데 같은 구치소에 넣었을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시점에 최순실은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의 유치 장소를 최순실과 다른 남부구치소로 잡았는데 그런데 최순실이 4월 초에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순실과 정유라가 지금 남부구치소라는 한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 씨는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엄마와 같은 구치소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남부구치소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뭐 최순실 씨가 정말 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마주칠 수가 없는 건가요? 구치소 내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둘은 볼 수도 봐서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왜냐? 공범입니다. 구치소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공범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격리를 시킨다. 이것이 법무부의 방침입니다. 둘은 2대 학사비리 공범으로서 같은 재판장에 서야 되는데 깜빵 층을 달리하거나 혹은 동선을 달리해서 아주 둘이 못 마주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정유라 영장 발부될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한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같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둘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또 하나의 좀 전략을 짜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어저께 정유라 씨 공항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기자들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고 여유로워 보인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오늘 나온 정유라 씨 검찰에서도 역시 좀 여유로워 보였다나요? 어땠나요? 네, 내부에서도 사실상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을 때처럼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은 전혀 모른다라는 이런 혐의를 그 호송차에 타서는 찍힌 데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사실 공항에서 이 목소리 들어보면 좀 억울합니다. 예, 질문도 많고 답변도 길었는데 딱 일관되네요.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현수 기자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궁금한 게 제가 서클렌즈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눈동자를 커 보이게 하는 기능은 아는데 이거를 검문할 때 체포할 때 검문에서 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도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이제 도수가 있는 서클렌즈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미용 목적에 정말 눈동자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만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정유라 씨의 시력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검찰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렌즈를 이렇게 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 그럼 네. 수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저렇게 정유라 씨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했는데 정유라 씨 수사를 맡은 검사도 만만치는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방금 들으셨겠지만 그 정유라 씨의 그 진술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듣고 나서 딱 봤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고 또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것을 수사하는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수일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이원석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제 대기업 뇌물, 최순실 국정농단의 대기업 뇌물 파트를 맡았는데요. 그때도 아마 그 기업 저승사자로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그렇죠. 것이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특수부 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평가가 좀 자자하다는 게 제 법조 출입기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좀 탈탈 털린다라는 그런 속어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혐의를 좀 인정하게끔 한다는 그런 진술이 아, 나오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모르쇠 혹은 엄마가 시켰다라고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좀 새로운 혐의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21살짜리 정유라 씨한테 네. 이원석 특수통 부장검사를 배정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재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파고 들어보겠다. 이 전략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대기업을 통해서 총 500억 원대 규모의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어제 송환됐던 정유라 씨 관련해서도 이제 대기업이 특별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 규명이 됐지만 마지막 퍼즐이 지금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정유라 씨를 통해서 좀 더 진일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현상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배정을 보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유라 씨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이 의견 연락 과정에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타는 혜택이라든지 또는 승마 지원에 관한 혜택을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유라 씨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김경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는 정작 정유라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특혜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245일 만에 승마공주, 이른바 승마공주의 송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국민적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단 두 마디로 만약에 이 발뺌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상 검찰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이런 혐의를 밝혀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올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공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어떻게 전공을 모를 수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 부분, 이 말이야말로 정말 그 덴마크에서부터 생각해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네, 특히 마지막 죄송합니다란 말까지 그 입학과 관련해서 이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말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누리꾼들 역시 공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전공이 뭔지도 모르는 애를 입학시킨다고 비리를 저질렀느냐라는 말부터 수많은 중고교생들 농락 발언이다. 당돌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전공도 모르고 입시 지원을 하고 입학사령관한테 심사를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본인이 엄마 시킨 대로 매달까지 갖고 가서 면접 본 거 아닌가요? 사실 승마 전공이잖아요. 갑자기 화가 죄송합니다. 승마 전공에 사실 어떤 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체육 전공인 건 사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발언조차 준비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렇게 전공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던 정유라 씨 손에는 수갑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영상을 좀 보면요.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 일단 허공을 좀 자꾸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게 현장 기자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기도 지금 했어요. 강병규 기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원고를 외워서 말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가요? 어제도 던 전문의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너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래도 직설적으로 발언한 게 좀 유화적인 것 같다라는 게 전문의들의 분석이거든요. 제가 통화를 해서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석방이 되는 장시호죠. 왜냐하면 장시호 씨 특급 도우미로 활동을 하면서 얼마 후면 석방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유라도 엄마 최순실 씨 역시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법정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최순실 씨는 2대 학사 비리로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자, 최석호 기자, 최순실 씨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런 원고를 읽었습니다. 내 딸이 뭐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입니다. SNS에서 내 딸 정유라가 만약에 잘못된 표현을 썼다면 사춘기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서 그랬을 겁니다. 원래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유라가 남은 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로 쓴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유라가 말했던 것과 왠지 어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입국장에서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한 번도 대학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엄마 최순실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기라도 한 듯 재판장에서는 최순실은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내가 다 안고 갔겠다. 둘이 너무나도 말이 잘 맞는 것을 보면 누군가 메신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제 돌아온 딸이 좀 걱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좀 수사 과정도 버텨야 되고 언론들이 기사 쏟아내는 것도 일단은 좀 신경을 좀 쓸 거고 쓸 테고요. 그래서 최 씨가 이제 그동안 특히 유독 검찰 조사에 대해서 좀 불만을 드러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좀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최순실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특검 조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압 수사와 지금 폭언과 지금 완전히 이거 뭐 인신 공격도 아니고 거기서 정말 자살을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자살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네, 초지일간, 그냥 본인의 재판에서도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초지일간 딸 정유라만 변호하는 데서만 유난히 많은 말을 쏟아낸 최순실 씨였는데요.